자, 제가 존더 코만도라는 영화를 미루다가 봤는데, 이제 미룬 이유는 너무 이제 보기가 힘들까봐, 사실 여러분이 여러 번 추천해 주셨는데, 그 답안에 제가 쓰기만 하면 점수가 나가는 답안을 내거든요, 기말에. 이제 무서워서 좀 미루다가 기어코 이제 봤습니다. 되게 잘 찍었더라고요. 되게 놀랬는데, 이 홀로코스트, 요즘은 이제 쇼와라는 표현을 쓰죠. 홀로코스트는 대학살 해서 가해자 입장에서 이제 나온 표현이 되는 거고요. 쇼와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 나온 표현이죠. 그러니까 대재앙이란 뜻입니다. 다 당한 자들 입장에서 나오는데요. 어쨌거나 입에는 홀로코스트가 더 익어요. 그래서 일부러 더 외우려고 쇼와라는 표현도 이제 쓰는데 제가 일부러 자꾸 쓰려고 하는데요. 홀로코스트 쇼와 여러 다양한 콘텐츠의 경우에 옛날에 이제 봤던 영화들은 그 참상을 알려야 된다. 그게 이제 커서 그런지 되게 막 잔인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거든요. 직접적이고 노골적이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뭐예요? 스토리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지간히 알고 있으니까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표현 수위가 생각만큼 그렇게 잔인하진 않아서 참 그나마 다행이다 싶고 지금 사울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이게 만든 건가요? 헝가리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 개봉은 2016년인가 봐요. 근데 제목은 사울의 아들인데 이게 누구를 지칭하냐면 존 더 코만도를 지칭합니다. 존 더 코만도는 그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여러 그 폴란드의 절멸 수용소란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동 캠프는 말 그대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학살 공장인 거죠. 죽이려고 만든 거예요. 절멸 수용소라는 표현을 쓰던데 너무나도 악명 높았던 이제 아우슈비츠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수용소에서도 이런 식으로 대충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그 피아니스트에 살짝 언급이 되는 트레블링카, 요거 이제 비교적 초창기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게토에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끌려간 모양인데 그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그 주인공 슈필만의 이제 가족들도 일로 끌려가는 거죠. 초창기. 근데 여기는 다 없앴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건데 어쨌거나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 아는 그 샤워실, 가스실에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죽였잖아요. 죽인 다음에 한 15분 정도면 끝난다 하더라고요. 죽인 다음에, 그럼 이제 죽은 시신들을 누가 처리를 할 거냔 말이에요. 그거를 했던 사람들을 이제 시체 처리반인데, 존더 코만도라고 불렀다. 근데 이제 존더 코만도는, 원래는 특공대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독일어로 존더 띄우고 코만도 이렇게 둘이 붙여서 합성어인 모양인데, 이제 약간은 아이러니죠. 어떻게 보면. 아니면은 뭐, 완곡어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일이 워낙에 끔찍한 일이다 보니까 이거나 저거나 뭐 다 나쁘긴 한데 이들을 이제 이렇게 존더 코만도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집단이 있었던 거죠. 이들은 당연히 끌려온 포로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 중에서 신체 건강한 남성들을 뽑는 거죠. 뽑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차를 타고 오면 이렇게 데리고 옷을 벗는 걸 도와주고 혹은 그렇게 안내를 하고 샤워실로 보낸 다음에 이제 일이 끝났을 때 다시 문을 열고 이 시신들을 이제 정리하고 정리가 정리의 끝은 뭐냐면 태우면 재가 남잖아요. 재를 이제 강물에 뿌리는 것까지 이제 한 텀인 것 같더라고요. 그 부류의 사람들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개인적으로 존도 코만도라는 용어를 처음 들은 거는 그 창작의 세계 강의를 할때 한 학생이 이제 학생이긴 한데 그 뭐지 그런 걸 뭐라 그래 외부에서 파견된 학생이어가지고 나이가 저랑 비슷하게 당시 40 한 초중반 정도 되는 나이가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하기엔 너무 나이가 많은 학생이었는데 소설을 정말 잘 썼거든요. 정말 잘 썼는데 그 일본의 무슨 대지진 이런 거를 이제 소재로 한 거였나? 아니면 딴 소설인데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소설 여러 편을 썼는데 다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거에서 A하고 B가 대화를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뭐 힘든 일이 있고 뭐 하고 하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존더 코만도를 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그 단어를 몰라가지고 무식하게도 몰라가지고 이게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한테 듣고서도 너무 경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상식이긴 해요. 상식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면 그걸 처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거를 누가 했을까? 그냥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이제 네, 그 독일인 뭐 밑에 군인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로 이제 그 일을 그 유대인한테 시켰다는 거에서 독일인들의 네, 행정적인 탁월함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제 엿볼 수가 있었는데 진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니른베르크 재판 이런 영화도 있던데 그건 직접 보진 못하고 그 시네몰인가 어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봤는데요. 그 독일인들이 굉장히 법에 예민한 민족들인 거잖아요. 법학이나 이런 게 뛰어나고 그 저기 뭐 만드는 것도 되게 잘하고 각종 그런 것도 잘하는데 이제 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법이랑 이제 행정인데 그 뛰어난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그 다음에 얼마나 근면성실해요. 그거를 이제 어떤 인종을 말살시키는 쪽으로 이제 다 쏟아 부었으니까 그걸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이제 너무 경악스러운데 그 굉장히 이제 문제적인 집단이 존도 코만도다. 그러니까 얘들도 잡혀온 포로지만 이들도 잡혀온 포로지만 그 안에서는 뭡니까? 그 같은 유대인을 가스실로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고 이제 더러운 일을 이제 처리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래 시키면 안 되잖아요. 안 되겠죠. 절대 안 되죠. 말이 새 나갈 테니까. 그래서 한 석 달 정도로 해서 얘들도 잡아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존도 코만도가 되면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선임, 존도 코만도 그 시신을 처리하는 거였다라는 뭐 글도 유튜브 저기 네이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니까 이걸 이제 소재로 한 건데 영화를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여러분 폴란드가 초원이 많은 나라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초록이 많은 거잖아요. 수용소 바깥으로 나가니까 전부 초록인데 숲이고 또 강도 흐르고요. 풀밭도 펼쳐지고 이런 곳인데 이렇게 어떤 초록의 화면을 비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남자가 허겁지겁 달려오고 이제 또 다른 동료로 보이는 사람도 허겁지겁 달려오고 모자 쓰고 있고 짙은 회색빛의 다크 그레이, 차콜 그레이 그런 색깔의 이제 재킷 같은 걸 입고 있고 등 쪽에는 X 빨갛게 X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아, 드디어 이제 일감이 도착을 한 거죠. 트럭이 도착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내리죠. 네, 그 우리가 아는 그 닭장차 같은 그 기차를 타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내려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인도를 해서 이제 샤워실로 보냅니다. 자, 샤워실로 가라. 니들은 지금 오염되어 있다. 이쪽에 물은 되게 더럽다. 그러니까 빨리 샤워를 해라. 샤워를 한 다음에 따뜻한 수프가 니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다 탈의를 하는 거죠. 들어가야 되니까 씻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존도 코만도는 이제 그 안내하는 거고요. 이 말들은 이제 독일 군인들이 이제 하는 거고 들어가고 그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자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거 다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도 많아가지고 익히 알고 있는 형상인데 약간 이제 방공호 같기도 하고 그런 이제 그 이런 사각형, 직사각형의 공간에 직육면체지 공간에 이제 사람들을 빼곡히 밀어 넣는데 그 들어가면서 쎄한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정보를 접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렇게 이제 몰아 넣은 다음에 진짜 무슨 그 쥐잡이 하듯이 이렇게 몰아 넣은 다음에 바깥에서 문을 걸면 그러니까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실제로 수도꼭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여기다가 그 이런 거 캔 같은 걸 이렇게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시클론 B 혹은 사이클론 B라고 이제 돼 있던데요. 그러니까 진짜 깡통이에요. 그 무슨 그 고등어 통조림 뭐 저기 그다음에 뭐 꽁치 통조림하고 크게 보이지 않는 깡통이던데 그걸 이제 들이붓는 건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이제 그 우리식으로 하면 청산가리, 사이클론 B, 치클론 B, 시아나칼륨 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산가리더라고요. 그걸 이제 넣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뭐 2, 3분 안쪽으로 이미 네, 치명적인 그 이제 영양하에 이미 그쯤에는 네, 의식이 없지 않았을까 싶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최소한의 바이탈 사일만 남은 채로 이제 있고 그러고 이제 끝났을 때 문을 열면 얘네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이거를 처리를 하는데 여기 주인공 이제 사울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막 이렇게 수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른바 샤워를 하는 동안에는 물건을 막 정리를 해요. 옷을 다 벗어놓고 들어왔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귀금속이나 이런 쓸만한 것들 가리고 옷도 그 지금 보진 않고 다운만 받아놨는데 그 존 오브 인터레스트에서 모피코트 입는 걸 보면 옷 중에서도 쓸만한 옷들은 또 추리는 거죠. 그런 일을 작업을 막 해요. 하고 이제 샤워가 끝나면 문이 열리면 그 어떻게 돼 있겠어요. 그리고 그 존도 코만도 일을 하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일단 힘이 세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거의 강직 상태로 뻣뻣하게 이렇게
돼 있는 이 시신들이 또 엉켜 있잖아요. 이거를 풀고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소각장까지. 그렇게 하는데 어마어마한 육체적인 힘이 필요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신체 건강하고 힘이 셌어야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아무튼 이제 그 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소년이 하나 있는데, 뭐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되는 소년이 이렇게 있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얘를 데리고 이제 그 의사한테 가는데, 독일인 의사가 와가지고, 보고받은 독일인 의사가 와서 카메라를 이렇게 멀리서 비추는데요. 아이의 시신에 손을 이렇게 얹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CPR 하는 것 같이도 보여요. 얼핏은. 근데 사실은 이게 끝장내는 장면이었나 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의사한테 부검해가지고 결과를 기록해갖고 나한테 보여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이 여기서 나서는 거예요. 그 부검의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그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절대 얘 부검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시신을 빼돌릴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겠죠, 의사도. 근데 이제 잠깐 오늘 밤까지 애도할 시간을 주겠다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울이 이제 헝가리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도 포로라고 이 의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에요. 다 자기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그냥 상황이 있는 거고요. 얘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제목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소년은 과연 사울의 아들이었을까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제 생각은 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이 아닌 걸로 보이고, 아브라함인가 하는 이제 그 같은 동료 존도 코만도가 있는데, 넌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 사울이 본처한테 나온 자식은 아니고 하면서 말을 흐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계속 묻거든요. 어제 태웠다, 아까 왔던 그 차 말이야, 어디서 왔냐, 헝가리에서 왔냐, 계속 묻거든요. 만약에 그 차가 헝가리에서 왔고 그 소년이 헝가리에서 온 소년이라면 자기가 언젠가 낳았을 수 있는 그 아들일 수 있겠다는 어떤 암시가 있고, 그럼 엄마가 누구예요? 그 엄마가 제 생각에는 엘라였나요? 에바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재가 이 존도 코만도의 봉기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스토리인데, 하나는 이 사울이 이런 식으로 발견한, 아직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죽게 되는 소년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1번이고요. 2번은 이들이 오래전부터 이제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 봉기인 거죠. 그래서 존도 코만도의 봉기, 이게 이제 두 번째 스토리인데 두 개가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되게 잘생겼고 딱 봐도 주연급 마스크예요. 아무튼 이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동지들이 있는데, 그 탄약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화약을. 그거를 이제 여자 그 수용소에 가서 받아와야 되는데, 매춘이죠. 그러니까 매춘을 미리 조금 얘기가 됐던 것 같고, 돈 주고 이제 매춘을 한다고 해가지고 받아오는데 사울이 가게 돼요. 갔는데 그때 불려 나온 여자랑 사울의 그 짧은 만남을 보면, 그 지도하는 여자가 손은 대지 말아라, 몸에 손은 대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관계만 갖고 이제 찢어져라 이거였는데요. 여기는 지금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그 화약을 주고받아요. 화약을 몰래 주고받는데, 그 물론 정사를 하진 않아요. 근데 그 여성이 사울하고 부르는 그 어조와 눈빛과 사울의 손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짧지만 느낌에 뭔가 깊은 관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사울을 데리고 가라고 했을 때 사울이 자기 싫다고 그랬더니 너 그 여자 알잖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짐작컨대 엘란지 에반지 여자하고 사울이 아마 과거에 조금 관계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고, 어쩌면 그들 사이에 아이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소년을 보고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게, 얘가 정확하게 그의 아들은 아닐 수 있지만 나의 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아이들 에 대한 이제 죄책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 그 갈망인데, 장례를 치러주면 되잖아요. 어디 아무 때나 묻어도 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달라고 랍비를 계속 찾아다니는데, 여기 그 수용소 안에 존도 코만도 안에 랍비가 있어요. 근데 이 랍비는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러면 기도를 해주겠네, 내 식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본 영화 중에 1917을 재밌게 봤는데요. 그 참호전 다룬 영화요. 역시나 이동진이 또 소개를 해줘서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도 사람 죽으니까 그냥 가더만. 그럼 어떡할 거예요? 좀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그냥 옆에 갖다 놓고 그냥 가더라고요. 달릴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군번 이거 떼가지고 이제 나중에 형한테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랍비한테 아이의 이름을 말해주고, 근데 이름을 모르잖아요. 아무튼 이제 말해주고 기도를 하게 함으로 해서
종결 지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 이 아이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희생이 너무 크거든요. 우선은 그러니까 사울이 꿈꾸는 거는 아이의 시신을 밖으로 빼서 제대로 매장을 하는데, 그 매장을 하는데 반드시 랍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랍비를 어디서 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시신을 밖으로 어떻게 반출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 의사 모가지가 날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시신을 부검을 해서 기록을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그 다음에 이른바 지금이 평화시가 아니잖아요. 봉기를 혁명을 하려고 지금 도모하는데 아주 지금 절명의 순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이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가, 뭐 사령관실까지는 아니고 저쪽 위쪽에 그쪽에 관리자들 청소를 하러 들어갔다가 내일까지 이 70명 명단 적어내라고. 무슨 말이냐면 존도 코만도들도 내일쯤 처형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봉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빨리 엘라한테 가서 화약도 받아와야 되고,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인데, 애 지금 장례를 치르겠다고 자루에다가 시신을 담아와서 그 숙소에 들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랍비를 찾기 위해서 정말 온 데를 다 쑤시고 다니는데, 원래 랍비인데 배교한 사람, 배교했다고 얘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해달라고 하는데 또 소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태운 시신을 이걸로 퍼가지고 강에다 버리는데 그 삽이 강물에 빠지던가 그렇고, 그거를 가지로 얘가 던졌던가 그래요, 사울이. 근데 그걸 또 가지로 들어가는 바람에 또 난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치 군인이 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랍비를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울의 모습이 굉장히 비장하긴 한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이제 희생이 되는 거고, 정신없이 그렇게 그 아수라장을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화약을 또 떨어뜨려요. 이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정말 이건 참혹하구나 싶은 게, 하루에 도대체 몇 명을 죽인 거예요. 오늘 약간 뜻밖의 도착을 한 거예요. 기차인지 트럭인지가. 트럭이었나 봐요. 몇 대로 실려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물량이 왔어요. 그 물량이 이제 내리죠. 물량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오늘 다 밤에.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옷을 다 벗겨가지고 다 샤워실로 쑤셔 넣었는데, 이제 나오죠. 나오지 못하지. 그러니까 끌어내죠. 끌어낸 다음에 이제 소각장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옷도 너무 많아가지고 작업이 안 되고요. 소각장도 다 찬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깥에다 넣고 태우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거를 네, 카메라로 되게 잘 잡았는데, 이 나신들이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움직이고, 뭐 비명 소리고 막 이런 것들이 원경에서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는 저쪽으로 그 사울의 얼굴을 쫓아가는데, 그리고 그 찾아보면은 글들이 많던데, 보통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런 식의 화면으로 본다면 여기가 조금 더 짧아요. 그래서 이 비율 자체도, 가로 세로 비율 자체도 우리를 수용소에 집어넣는 것 같은, 관객을 이제 그런 느낌이 들게 한다, 뭐 이런 글을 제가 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봤는데, 그런 식의 어떤 갑갑함이 있어요. 그리고 사울 역을 맡은 배우가 게자 레리히랍니다. 신인 배우인 것 같은데요. 연기가 굉장히 네, 좋았어요. 표정이 거의 없는, 그럼에도 뭔가 되게 절박한 이제 그 연기였는데요. 이렇게 되게 어수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지점에서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거를 막 꾀꾀 소리도 지르고 막.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경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 각도는 실제 존도 코만도였던 어떤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가스실 안에서 잡은 사진이라 하던데, 어떤 거는 핀트가 나가가지고 저 위에 나무를 찍은 것도 있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찍었는지 그 사진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잡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아이를 매장을 하려고 땅을 팔려고 하는데, 어떤 동료가 그쪽은 파면 안 된다고, 나 거기 문서 묻어놨다고 이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되게 감동적인 대목이었고, 내가 오늘 당장 죽더라도 죽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니까 내가 겪은 일을 이걸 어떻게든 기록에 남기고 죽겠다라는, 그 기록을 남겨서 후세 사람들이 보고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갖고 왔는데, 기록문학에 대해서, 고발문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어수선한 상태에서 랍비를 구하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랍비인가요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랍비라고, 어떤 남자가. 사울은 그 말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옷 있잖아요. 존도 코만도 옷을 이 사람한테 입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짓을 저지르고, 자기는 거기 이제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 중에서 재킷 하나를 걸치고
진짜 위험한 거죠. 이 사람을 이제 데리고 숙소로 가게 되는데 이런 난리를 치다 보니 화약을 당연히 잃어버리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게 되고 약간 옆길로 새면 유해죠, 유해. 그죠? 가루를 강에다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강을 따라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 물에서 이것도 이제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거죠. 루돌프 헤스의 아이들이 거기서 물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운 뼈 있잖아요. 그거 골분? 그거를 정원에 비료로 써가지고 그 가족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옷 벗은 거, 뭐 이거 남은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금리 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장난감으로 갖고 놀기도 하고, 옷은 그 헬스의 부인이 이제 입고, 이런 식으로 두 영화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아들하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게 이제 피아니스트인데, 폴란드 거기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게토에 있다가 끌려갈 뻔했는데, 그때 이제 그 트레블렌카 고 이제 그 수용소인데요. 끌려갈 뻔한 참에 친구가 이게 카포였던 거죠. 그 친구가. 그러니까 유대인 쪽에 경찰을 뽑았잖아요. 이 카포가 정말로 악랄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카포가 다 악랄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책에도 보면 제가 디테일은 생각이 안 나지만, 아무튼 이제 그 친구인 카포가 살짝이 아니지, 가 대놓고 이렇게 끌어줘서 내가 너 살려줬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살아서 돌아온 이 친구는 게토에서 조금 노동을 하다가 이제 그 옛날에 알았던 이제 좋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게토의 벽을 넘어서 폴란드 시내로 들어옵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고. 그리고 지금 숨어 살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제가 거기까지 봤거든요. 1시간 남짓. 지금 이거 찍고 다시 보고 싶은데, 영화가 길기도 하고, 이제 내용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무겁고 잔인한 영화도 하루에 4편씩, 5편씩 막 이렇게 봤거든요. 방학 때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머리의 소화력, 마음의 소화력, 그런 것도 떨어져가지고, 뭐 이런 영화를 보면은 막 되게 심란해져가지고, 네, 좀 그거 소화시키는데, 예, 말 그대로 소화시키는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 좀 진도를 못 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피아니스트는 제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중간 띄고 마지막을 봤는데, 저는 영화 볼 때 이렇게 잘합니다. 스포를 보고 또 다시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독일인 장교가 그의 연주를 듣고 이제 감동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기는커녕 빵도 주고 딸기잼도 주고 코트도 주고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살려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피아니스트는 슈필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살아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천수를 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안에서는 이렇게 살았고, 혹은 이렇게 죽었고, 밖에서는 저렇게 죽어갔구나 해서 영화 세계를 이렇게 놓고 보니까 하나의 큰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던데요. 다시 이제 사울의 아들로 가면 랍비라고 믿고 이 사람도 이제 데리고 왔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그 봉기를 말하자면 하는데, 봉기라는 게 딴 게 아니라 탈출이 돼요. 탈출을 이제 하는데요. 사울은 그 와중에도 뭡니까? 이 아이를 자루에 들고서 이제 가요. 그리고 이제 적당한 곳에 묻어주려고 하고, 땅을 파가지고 묻고 기도를 하라고 랍비 보고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랍비도 뭐도 아니었는데 살고 싶어가지고 랍비라고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물로 뛰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유럽인들은 뭐 생존 수영 잘하죠. 그래도 이게 헤엄을 치더라고요. 힘들게 건너갔죠. 그리고 약간 버려진 이제 오두막살이 같은데, 오두막 같은데 이제 들어가서 잠시 쉬면서, 진짜 그 나갈 수는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떡하냐. 물론 이제 그 고압 철조망을 뚫고 나가는 것도 힘들어지죠, 나중으로 가면. 근데 나갔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토 밖으로 나가는 거 쉽지. 근데 너 어떻게 살 거니? 이게 문제인데요. 그 오두막에서 이제 좀 더 가면 우리 그 연합군이 있다. 그게 이제 소련군인데, 크라코프죠. 그 다른 폴란드 발음으로 크라코우인가? 아무튼 크라코프까지만 가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시 쉬자 이렇게 하는데, 바깥에 소년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사울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데, 사울이 되게 환한 웃음을 웃거든요. 근데 저는 그 웃음을 되게 섬뜩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아, 올 것이 왔구나. 우리는 곧 죽겠구나. 근데 사울이 그 전에 그 말 하거든요. 우리는 어차피 이미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죽음이, 제대로 된 죽음이 찾아오겠구나. 저는 약간 그런 절망과 좌절의 극점에 달한 그런 미소로 저는 봤는데, 왜냐하면 그 리뷰를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소년이
죽은 유대인의 약간 모습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기에는 소년이 너무나도 아리안족이에요. 전형적인 금발에 푸른 눈에 전형적인 독일 아이, 적어도 이제 폴리시라 해도 폴란드인이라고 해도 이 전형적인 유럽인 코카시안 화이트의 느낌을 너무 강하게 줘요. 유대인 느낌이 정말 1도 없어요. 아, 물론 유대인들도 섞인 비율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느 혈통을 더 많이 받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럽인의 얼굴을, 그러니까 백인의 얼굴을 더한 경우도 있는데 이 일부러 이제 그런 아이를 고른 게 아닌가 이제 싶단 말이에요. 걔하고 눈이 마주치고 걔는 이제 뛰어가죠. 뛰어가다가 얘도 이제 그 독일인 군인들하고 이제 마주치는데 당연히 추격을 나왔으니까 애 입을 틀어막고 애를 그래도 죽이진 않더라고요. 애는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아이는 이제 숲속으로 뛰어가고 그 뒷부분 연출 참 좋죠. 아이는 숲속으로 뛰어가고 총성이 막 쾅쾅쾅쾅 들리는 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일말의 그 희망도 없는 굉장히 어두운 영화라면은 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부각되는 아이를 장례를 치러지고자 했던 그 사울의 열망, 그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그냥 장례는 안 된다고 제대로 반드시 랍비가 필요하다고 이런 종교적인 절차가 굳이 왜 필요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인간이게끔 하는 어떤 거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의식 이런 것들 그냥 단순히 묻어주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갖춰서 아이를 묻어주고 싶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도 되게 강요된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지만 이건 너무 참혹한 일인 거잖아요. 같은 그런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이제 그들도 피해자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되게 사소한 대목일 수도 있지만은 이 아우슈비츠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도 나오고 차도 있고 물론 이제 되게 형편없는 그런 것이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돈을 주면서 매춘이 거기서도 매춘이 오가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 되게 놀랐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였고 감독이 헝가리인이라서 라즈멜로 네메스입니다. 심지어 1977년생 제 여동생 그 동생 나이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헝가리 감독 중에 벨라타르의 토리노의 말 굉장히 네, 보고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는 아니지만 폴란드 감독인데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키에슬롭스키. 그래서 이 어떤 동유럽 특유의 진지함, 무거움 이 영화는 전혀 웃기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쿤데라 소설을 읽으면 또한 카프카 소설을 읽으면 느끼게 되는 그 동유럽의 이런 굉장히 암울하고 무겁고 진지하고 음산함 이런 것들을 중화시키는 아주 그들만의 독특하고 깊은 유머가 있어요. 유머 감각, 위트 감각이. 그런 것도 되게 좋고 이 영화에 대해서 이동진이 남긴 평이 미칠 것 같은, 미치고 싶은, 미쳐지지 않는, 미칠 수 없는, 하나 더 붙이면은 미쳐서도 안 되는 인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이제 이런 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였고요. 아주 옛날에 봤던 신들러 리스트에서도 아몽게트가 되게 거기서 그 랄프 하인즈가 연기를 했던 건데요. 그 인물이 되게 재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인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법한데 사울의 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그 뒷배경으로 날리고 이 존도 코만도를 딱 그 화면에 전면에 내세워서 그들의 고뇌와 절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인간이고자 이들이 얼마나 투쟁했는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진짜 이거는 너무 암울하다고밖에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포착을 했던 것 같고 뭔가 끝을 내야 되는데 뭔가 되게 이제 아쉬운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비극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영화였어요.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